매일 먹은 깻잎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장아찌와 튀김의 무서운 진실. 3개월 전 어르신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산소 호흡기를 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난 평생 몸 생각하면서만 먹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혈압은 192에 달했고 신장 기능 지표는 응급투석 직전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이 울먹이며 묻습니다. 장아찌 먹은 게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사실 이 어르신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10년 넘게 매일같이 깻잎 장아찌를 45장씩 드셨다고 합니다. 가지 튀김도 치매에 좋다는 방송을 보고 일주일에 3번씩 챙겨 드셨고요. 문제는 식재료가 아니라 조리법과 먹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깻잎과 가지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독입니다. 깻잎 장아찌는 염분 함량이 높아 고혈압, 신장 질환자에게 치명적입니다. 특히 재활용한 간장에 절인 깻잎은 나트륨이 과다 축적돼 혈압을 급상승시킵니다. 가지 튀김은 기름을 많이 흡수해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 섭취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튀긴 가지가 좋다고 믿고 계속 섭취하다 보면 혈관에 염증이 쌓이고 중성 지방이 높아져 협심증 위험도 동반 상승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과도한 염분과 기름 섭취가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안전한 섭취 방법. 깻잎은 데쳐서 먹거나 생으로 무염 드레싱과 함께 섭취하세요. 장아찌는 가급적 물에 10분간 담갔다가 헹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는 튀기기보다는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거나 찜으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간장은 한 번 쓰고 반드시 냉장 보관하며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회복한 사례 회복 루틴 공개. 신장 수치 악화로 약 복용을 권유받았지만 식생활을 완전히 바꾸면서 수치가 놀랍게 안정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깻잎 장아찌를 끊고 생채소 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리고 튀김 대신 찜 요리를 1일 1회 섭취하며 매일 오전 30분 걷기와 함께 물을 충분히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6개월 뒤 신장 수치는 정상이 되었고 혈압은 12,580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볍고 아침에 눈이 더 또렷하게 떠진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음식이 오히려 병을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 누구보다 나를 위한다고 먹었던 한 숟갈이 잘못된 방식으로 조리되면 내 몸을 공격하는 독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은 신장과 혈관 건강이 예민하므로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깻잎과 가지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10년 넘게 매일같이 드신 어르신은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혈압은 180을 넘고 신장 수치도 위험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했고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V에서 깻잎이 치매에 좋다고 해서 일부러 챙겨 먹었는데 이게 왜 몸에 나쁜 거죠? 깻잎은 분명히 훌륭한 채소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깻잎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70대 이상 노인 그룹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평균보다 43%가량 늦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깻잎 한 장에 들어있는 칼슘은 우유 한 컵에 해당할 정도로 풍부하여 뼈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조리법과 섭취 방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김봉준 어르신은 하루에 깻잎 장아찌를 10장씩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깻잎 장아찌 백지에는 나트륨이 무려 1800mg 이상 들어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하루 권장. 섭취량의 90%에 해당하는 양으로 10장을 먹는다면 나트륨 과잉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에 방부제, 인공감미료, 화학조미료까지 포함된다면 그야말로 혈관과 신장을 공격하는 염분 덩어리가 되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깻잎의 잔류 농약입니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깻잎은 매년 농약 초과 검출 상위 품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실제로 작년에는 유통 중인 깻잎의 12%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신경계에 해로운 클로르피리포스, 디메토에이트 같은 살충제 성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성분은 물에 대충 씻는 것만으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깻잎은 반드시 찬물에 10분 이상 담가놓고 앞뒤를 손으로 비비듯 문질러 닦아야 하며 특히 뒷면 잔털 사이까지 꼼꼼히 세척해야 합니다. 김봉준 어르신은 이후 장아찌를 끊고 생 깻잎을 정성껏 세척해 하루 5장 정도만 섭취하셨습니다. 3달 후 혈압은 130대로 안정됐고 신장 수치도 정상 범위에 근접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음식 하나를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깻잎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함정은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안토시아닌과 나수닌, 클로로겐산 같은 유익한 성분을 다량 함유해 면역력 강화와 치매 예방, 심지어 중금속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조리법이 잘못되면 이 역시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일주일에 4번씩 가지 튀김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 총 콜레스테롤이 320, LDL 콜레스테롤이 19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는 정상 수치를 한참 초과한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튀김이라는 조리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가지는 기름을 흡수하는 성질이 매우 강해 기름에 튀기면 칼로리와 지방 섭취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사용한 식용유를 반복했었다면 산화된 지방이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가지를 드실 때는 반드시 구이나 찜처럼 기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고 조리 전에 물에 담가 쓴맛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깻잎과 가지는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지만 조리법과 섭취 방식에 따라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식탁의 습관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먹는 것이 약보다 낫다는 말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가지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튀겨 드셨는데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을까요? 가지는 겉보기엔 건강식 같지만 조리법에 따라 해로운 음식으로 바뀔 수 있는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그 이유는 가지 특유의 조직 구조 때문입니다. 스펀지처럼 기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가지 한 개를 튀기면 밥숟가락 3숟갈 분량의 기름, 즉 4050ml 이상이 그대로 흡수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기름의 종류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보통 콩기름이나 카놀라유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들 식용유는 오메가6 함량이 높고 고온에서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기 쉽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동맥 경화를 유발하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트랜스 지방을 아예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튀김 음식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무려 45%까지 증가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지 튀김을 매주 4번 이상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상승했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가지를 고온에서 튀길 경우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는 신경 독성을 유발하며 간과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은 해독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독성 물질이 체내에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리법을 완전히 바꿔드렸습니다. 가지를 튀기는 대신 찌거나 구워서 드시도록 권했고 들기름 1티스푼을 곁들이시게 했습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2달 뒤 재검사에서는 총 콜레스테롤이 210, LDL 콜레스테롤이 145로 떨어졌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속도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건강 상태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깻잎과 가지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도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봄 고기를 좋아하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 문제로 고민 중에 내원하셨습니다. 선생님, 고기를 끊으라니 너무 힘듭니다. 저는 평생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어요. 박 어르신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고기를 드실 때 깻잎을 반드시 함께 드셔보세요. 실제로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깻잎에는 플라보노이드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고기 구울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을 67% 이상 중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날부터 고기를 드실 때마다 깻잎 3장을 꼭 곁들였고 3달 뒤 검진에서 콜레스테롤과 간 수치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어서 추천드릴 수 있는 조합은 바로 깻잎과 두부입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리놀레산과 펩타이드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여기에 깻잎의 항산화 물질이 더해지면 혈관 건강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이 부담스러운 어르신들에게는 깻잎 두부 무침이나 조림 같은 요리가 이상적입니다. 또한 깻잎과 마늘의 조합도 강력한 해독 효과를 발휘합니다.
마늘 속 알리신은 중금 속 해독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깻잎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독소 배출 시스템이 더욱 강화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깻잎과 마늘을 식단에 포함시킨 후 만성피로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마늘은 오래 가열하면 알리신이 파괴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살짝 볶거나 생으로 다져 넣는 방식이 좋습니다. 깻잎은 단독으로도 좋지만 이렇게 궁합이 맞는 식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그 효과는 약 이상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음식이 오히려 해가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조리법과 식재료 조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건강은 결국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가지도 깻잎처럼 조합만 잘 맞추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 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한 어르신이 가지 하나로 회복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식재료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꼭 메모를 하시거나 오늘부터 실천에 옮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성 변비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10년 넘게 고생 중이셨고 화장실 가는 일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며칠씩 못 가는 건 기본이고 겨우 가더라도 배가 아프고 피까지 나와요. 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장점막에는 염증이 퍼져 있었고 장운동 기능도 정상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조리법을 권해드렸습니다. 가지를 들기름에 볶아서 드셔보시라고요. 하루 걸러 한번 가지 1개 분량이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지 속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운동을 자극하고 들기름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이 장내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소화기약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오메가-3가 장점막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수치를 53%까지 감소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조언을 그대로 따르셨고 한 달 후 다시 방문하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제는 매일 화장실에 갑니다. 배 아픈 것도 없어졌고 이렇게 속이 편한 건 몇 년 만이에요. 라고 하셨고 실제로 재검사 결과에서도 염증 수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장운동성도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추천드리는 조합은 가지와 마늘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작용과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으며 가지 속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면역력이 배가 된다는 것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로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가지와 마늘을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자연살해 세포 NK 세례 활성이 38%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조리 순서입니다. 마늘은 너무 오래 익히면 알리신이 파괴되므로 가지를 먼저 조리한 뒤 마지막에 마늘을 살짝 볶아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조합은 가지와 올리브 오일입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가지를 중불 이하에서 살짝 볶아 드시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올리브 오일은 너무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산화될 수 있으니 반드시 중불 이하에서 조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지가 이처럼 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며 혈관 건강까지 챙겨주는 슈퍼푸드가 될 수 있는 건 오직 조리법과 궁합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실천에 옮겨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응급실 치료 후 회복 루틴을 실천 중인 실제 어르신 사례를 바탕으로 깻잎과 가지를 일상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루틴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혈압 190을 넘기며 응급실에 입원하셨습니다. 퇴원 후에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하나하나 실천하셨습니다. 깻잎은 하루 5장을 찬물에 10분 이상 담가 두신 뒤 앞뒤를 꼼꼼히 손으로 문질러 생으로 드셨고 깻잎 장아찌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가지는 하루 걸러 한번 1개 분량을 찌거나 구워서 들기름 1티스푼과 함께 드셨습니다. 튀김은 아예 하지 않으셨죠? 그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석 달 뒤 검사에서 혈압은 135로 안정되었고 신장 수치 역시 정상을 회복했습니다. 몸이 20년은 젊어진 느낌이에요. 기력이 달라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실천 루틴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깻잎은 아침에 5장을 찬물 20도 이하에 10분 이상 담가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씻을 때는 앞뒤를 손으로 꼼꼼히 비비듯 문질러야 잔류 농약까지 제거됩니다.
둘째, 가지는 하루 걸러 하루 한 개씩 구워서 드세요.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 한 티스푼만 사용해 중불 이하로 조리하고 되도록 마늘은 마지막에 살짝 볶아 넣어주세요. 셋째, 고기를 드시는 날에는 깻잎 3장을 반드시 곁들이시고 두부나 마늘과의 조합도 주 2회 이상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3가지 루틴을 실천하신다면 깻잎과 가지는 분명히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자연의 보약이 되어줄 것입니다. 깻잎을 세척할 때는 반드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찬물에 10분 이상 담가 두신 뒤 하나씩 꺼내어 앞면과 뒷면을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특히 뒷면에 있는 잔털 사이사이를 꼼꼼히 닦아내야 잔류 농약을 제대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흐르는 찬물에 한 번 더 헹궈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세척한 깻잎은 생으로 드셔도 좋고 끓는 물에 10초간만 살짝 데쳐 드셔도 됩니다. 단 너무 오래 데치면 깻잎의 풍부한 비타민C가 파괴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지도 마찬가지로 조리법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꼭지 부분을 잘라낸 가지는 소금물에 10분간 담가두세요. 이렇게 하면 가지 특유의 떫은 맛이 줄어들고 조리할 때 기름을 과도하게 흡수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리는 반드시 중불 이하에서 천천히 익히는 것이 좋으며 찌거나 굽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볶아 드실 경우에는 들기름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고 기름에 튀기는 방식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기름 조리를 하신다면 조리 온도가 160도를 넘지 않도록 꼭 확인해 주세요. 이제 깻잎과 가지를 더욱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궁합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깻잎을 드실 땐 돼지고기, 두부, 마늘 중 하나 이상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기와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깻잎을 3장 이상 곁들여 드셔야 고기 속 유해 성분들을 효과적으로 중화할 수 있습니다. 가지는 들기름, 마늘, 올리브 오일과의 조합이 뛰어난데 이들과 함께 조리하면 항산화 효과와 혈관 건강 개선 효과가 배가 됩니다. 주의사항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이라면 깻잎 섭취량을 하루 3장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깻잎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가지를 처음 섭취할 때 혈압 수치를 잘 관찰해 보셔야 합니다. 가지 역시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가지를 처음에는 반개 분량으로 시작하신 후 몸 상태에 맞춰 점차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회복 효과를 보신 분의 일주일 식단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혈압과 신장 문제로 입원 치료를 받으신 후 제가 알려드린 루틴을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 중이십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깻잎을 깨끗하게 씻은 후 생채로 무쳐서 드시고 두부 조림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화요일에는 가지를 들기름에 천천히 볶아 현미밥과 함께 드십니다. 이때 가지의 고소한 맛이 들기름과 잘 어우러지도록 중불 이하에서 오래 조리하십니다. 수요일은 깻잎을 쌈 채소로 활용해서 돼지고기 수육과 함께 드시는데 고기의 기름기를 깻잎이 잡아줘서 소화도 훨씬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목요일은 가지를 구워서 마늘과 함께 드시는데 마늘은 마지막에 살짝만 볶아 알리신 성분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조리합니다. 금요일은 깻잎과 두부를 함께 무쳐서 깻잎 두부 무침으로 드시고 토요일은 가지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볶아 드십니다. 올리브 오일은 반드시 중불 이하에서 조리하며 가지에 천천히 스며들게 하는 방식으로 조리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위장을 쉬게 하자는 의미에서 깻잎만 생으로 3장 정도 섭취하십니다. 이처럼 하루하루 다른 방식으로 가지와 깻잎을 번갈아 섭취하면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질리지도 않아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루틴을 석 달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혈압이 190에서 135로 떨어졌고 신장 수치도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방법을 생활 속에서 이어가고 계시며 주변 이웃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물론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상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깻잎과 가지는 분명히 훌륭한 건강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100% 끌어내려면 올바른 방식과 정확한 궁합으로 드셔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식재료는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고 어떤 궁합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알고 먹는 식사와 모르고 먹는 식사의 차이는 결국 건강과 질병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깻잎과 가지에 대한 내용은 나 혼자만 알고 끝낼 정보가 아닙니다. 특히 70대, 80대 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르신들께 꼭 전달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조언을 실천하고 나서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고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고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